네, 최근에 바이오 의료기기 업계가 기업 간 소송으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한두 업체도 아닌데다 관련 주가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과 관련한 업계 이야기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에 보면 메디톡스랑 대웅제약 소속이 좀 화제가 됐었죠? 네, 지난 10일에 이제 1심 결과 보톡스 균주 논란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법원이 메디톡스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대웅제약은 손해배상금 400억 원을 지급해야 되고 균주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네. 당일 주가도 메디톡스는 상한가에 가까운 가격까지 접근했지만 대웅제약은 19%나 급락하면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웅제약은 오늘 이제 이를 반박을 했는데요. 예.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 이게 1심 결판이 나오는데 7년 가까이 걸린 건데 대웅제약 측이 또 항소를 했으면 소송이 더 길어지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대로라면 최소한 3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나 대웅제약 외에도 지금 기업 간 소송으로 시끄러운 곳들이 꽤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코로나 진단키트와 관련이 됐다는 겁니다. 예. 먼저 잘 알려진 사건이 셀트리온과 휴마시스입니다. 예, 이 소송 타임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달 31일입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성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또 최근에 휴마시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회사는 원래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파트너였습니다. 1,36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었고요. 예. 휴마시스는 제품을 만들고 셀트리온은 미국 법인을 통해서 제품을 시장에 이제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회사 주장이 굉장히 판이합니다. 셀트리온은 미국 내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수차례 발주를 진행했지만 이제 2021년 10월부터 휴마시스가 납기를 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키트 납품이 이제 좀 지연됐다는 거죠. 예. 제때 키트를 받지 못해서 재고에 따른 손실도 있고 평판 하락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셀트리온이 그래서 휴마시스한테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602억 원입니다. 이게 셀트리온 측에서는 휴마시스가 납기를 못 지켰다라는 입장인 거고 휴마시스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휴마시스는 오히려 셀트리온은 키트 대금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납품을 연장하거나 중단하자는 것도 먼저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요.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미지급한 대금은 약 516억 원이라며 셀트리온이 생산 중단과 납기 연장을 요청했고 기존 대비 50% 이하의 단가 인하까지 요구했다. 단가 수용을 하지 않으니까 셀트리온은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200억 원대에 달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얼핏 들어만 봐도 양측 주장이 좀 팽팽하게 엇갈리는 게 보이는 상황인데 각 회사 측 입장은 어떤가요, 그럼? 네, 이제 제가 셀트리온 휴마시스와 직접 접촉을 했는데요. 셀트리온은 소송 중이라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소송 결과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에서 먼저 생산 중단을 요구했고 이것은 대기업의 갑질이다라는 대답을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과 휴마시스 사례 말고도 지금 또 다른 진단키트 회사도 상황이 비슷하다면서요. 네, 좀 비슷한데요. 팜젠사이언스가 최대 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엑세스바이오와 미국 회사 인트리보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사례랑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이쪽도 납품이나 대금 지불과 관련된 문제일까요? 네,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 두 회사 역시 파트너사였고요. 엑세스바이오가 키트를 만들고 인트리보가 제품을 시장에 이렇게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예. 네, 보시면 이제 맞소송 규모가 상당히 좀 큰데요. 이 두 회사와도 따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두 회사는 미국에서 아무래도 소송 중이고 이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는 것을 살짝 꺼렸는데요. 예. 일단은 인트리보의 서면으로 질의에 받은 답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트리보는 엑세스바이오는 2021년 4분기에만 진단키트 5,500만 개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계약된 물량의 3분의 1 수준인 2,200만 개 미만으로 공급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 그 외에 생산 역량에 대한 할당 비율도 65% 이하로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엑세스바이오는요. 인트리보
서로가 오히려 진단키트 물품 대급을 미지급을 해서 엑세스바이오가 배상 청구를 한 상태라며 인트리보의 주장은 부당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엑세스바이오는 지난해 공시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예, 한때 또 파트너사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상황이 좀 씁쓸하긴 합니다. 물론 누구 말이 맞는지는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가려볼 문제긴 한데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업계 취재를 해보니 역시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같은 업계에 몸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한쪽의 편에 들기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다고 비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엇갈리는 모양새인데요. 익명의 관계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끝나가면서 공급자들이 우위에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우위에 있거든요. 근데 공급자들이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 시점에서 공급을 미루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여요.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서로가 코로나 와중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 맞거든요. 예. 그래서 윈윈했던 기업들이라서 이제 좀 안타깝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한때 또 K 방역의 주역이었던 진단키트 업계가 이렇게 엔데믹에 가까워지면서 소송으로 얼룩진 게 안타깝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